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박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원배 비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경장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8,279만 3천원이 증액된 808억 4,404만 1천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민간 제한 도시발사업 조업 업무 회계검사 비용 600만 원을 증액 개선하고 3회 추경에 기반영된 통복지구 도시발사업 기타 회계 전출금 50억에 대한 감옥변경 감액 및 감옥변경 50억과 이번 일반 회계 지원 10억 증액 반영으로 총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조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연장망으로 유태원 해제지역 서정동, 신장동 2개 주민협체의 추가 구성에 따른 비용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134조 주택과입니다. 2015년 소규모 금융주택 안전점검 도비보조금 집행전액 반환금 14,000원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산림주과입니다. 진이천 및 안성천 수목식재 예산으로 4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원과입니다. 원평 13통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용역비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산하고 국비보조금 집행전액 반환금 27만 9천 원을 신규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안중성남지구 토지공영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성남지구 토지공영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로 236억 2,900만 원을 신규 계산하고 예비비 236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16쪽 통복지구 도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0억 증액된 150억이 되겠습니다. 175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176쪽 세출로 통복지구 도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도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이 반영된 85억에 대하여 정책사업 효율적인 도시개발 과목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또 184쪽 도시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5억 7만 7천 원이 증액된 106억 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순세계 잉여금 5억 7,700만 원을 세입 증액 변경했고 184쪽 일반회로 5억 7만 7천 원을 세출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 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임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회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입니다. 예, 오명근입니다. 좀 수고하셨고요. 네, 134쪽에 보면 201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도비급 보조금이 이제 집행전액이 14,000원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동 주택이라면 몇 가구 이상 저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비의무적 관리 대상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1년 8월 1일 이전에 건축을 받아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공되고 그다음에 15년 이상 된 단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지금 하도록 한 겁니다. 안전진단? 예,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 받은 게 일부 지금 남은 거 반납하는 겁니다. 136조.
그 동천 그 구림공원 요즘 그 보상이 얼마 정도 된 거죠, 그게? 136조. 136조. 10년 그 조선의 국고보조금 반환한 게 이제 27만 9천 원이요. 이거는 지금 저기 그 동천공원은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뭐 그 공사를 하는 나머지에 대한 그 돈입니다. 지금 저기 거의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 그 저기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촌근린공원이 48,000평방미터거든요. 거기서 한 31,800평방미터 정도가 지금 매입이 됐습니다. 지금 지분으로 매입하고 있고요. 현재 66%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하단부는 저희가 종중의 동의를 받아서요. 일부 저기 공원을 조성을 해서 수변 공간도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고요. 현재 그 위에 이제 묘지가 있어가지고 묘지 보호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펜스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매수하는 대로 그걸 해갖고 산책로로 조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도 뭐 주민들께서도 이제 왜 자꾸 이제 늦추냐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뭐 이제 그 윤신의 그 종종하고 이제 협의가 완만히 돼서 조속히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도래지 TJC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아니, 양희석 의원님. 저희 133쪽에 이제 133쪽. 이제 도시재생에 이제 역량 강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이제 2개가 이제 돼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2개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5만 원씩 해서 그저 3개월치 계산해서 지금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역량 강화해서 이게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그건 뭐 자기들끼리 이제 협의체 구성을 좀 해서 10명 이상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금방 이게 무슨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보면은 일단은 뭐 이제 자기들끼리 좀 어떤 그 협체를 구성해서 하는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의원님 말씀하면 정보가 잇따라하기보다는 하여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뉴타운 이제 지역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 간의 이제 갈등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누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네. 그거를 뭐 이렇게 그 지역만 뭐 2구역, 뭐 R1구역, 뭐 R2구역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뭐 서정이나 신장 그거를 전체로 아울러야 되거든요. 거기가 다 지금 뭐 별개로 떨어져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같은 경우에는 예. 붙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부분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해제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략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기 또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활성화기획할 때 같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면은 저 이제 난개발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예. 난개발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한쪽 뭐 상업지역이라고 그쪽만 이렇게 지금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쪽 저쪽 그냥 뭐 그게 이제 뭐 렌탈 하우스 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는데 그게 좀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요. 기반 시설은 돼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리고 큰일이 지금 그 송탕 관광 호텔 그 자리 있잖아요. 예. 거기 이제 주차장까지 해갖고 지금 건물 짓고 호텔 자리에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지금 주차장 네. 그거 다 들어서면 그게 몇 수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생활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면서 발생하는 주차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그 심각한 부분을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차법을 강화하면서까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그 지역 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뭐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못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 좁은 땅에 거기가 지금 제가 봐도 몇백 세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입주가 됐다. 그게 대단히 일어날 것 같아. 나올 수 있는 길도 없고. 이제 거기 예, 맞습니다. 이건 뭐 그분에 대한 거를 뭐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그 주택 자체를 이제 도시정책 같은 경우 이제 한 세대에
한 상세대 하나씩 좀 이제 해주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강화하면서 사실은 이거 이제 많이 완화보다는 좀 이제 좀 완화됐다고 지금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거로서는 지금 뭐 전체적인 완화를 볼 수는 없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한정 제도를 주차에 대한 그 대수를 막 상정을 해서 할 경우에 또 이제 양면성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하여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게 주민영역화가 그 지역이 지금 다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집을 져놓고 거기서 진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뭐 300세대 이상인데 네. 그럼 그 주변에 기존에 있는 것까지 따지면요 그 좁은 지역에 한 세대를 따지면 1000세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길이 다 막혀 있는 길이요. 골목길이고. 네, 그 말씀 중에 처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신장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도로망을 뚫을 때 당초에 좀 이제 좀 부분 뭐라 그럴까요? 입출성이 뚫어주고 그런 게 좀 없어가지고 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뭐 도시개발 그 개발을 하면서 정말 도로를 뭐 확정 뚫지 않는 한 사실은 뭐 좀 거기는 지형적으로 약간 옛날부터 오는 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에서 이제 주민 영향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책임지고 해주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지역에 또 거기다 예. 지도자 또 되시는 분들이니까 진짜 앞으로 향후 이 동네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아마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뭐 주차나 안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애양심이나 애착심이 없잖아. 그렇죠. 그냥 본인은 거기서 살다 마는 거야, 그냥.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했냐고. 그러면 그거 보기 싫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우리가 보면 이런 교육을 뭐 지금은 뭐 그런 하던 다음 지역, 해제 지역 보호센터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좀 전체적으로 뭔가 좀 해야 돼요. 예전에 진짜 어떻게 보면 뭐 2006년도 부타운 할 때 진짜 뭐 그 교수들 대단하신 분들 갖다가 했잖아요. 많고.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잡아도 안 말씀인지, 되더라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별도로 좀 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그 도촉법에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일반인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이쪽 그 사업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투입하는 그런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굉장히 예. 많이 하셔요. 알겠습니다. 그 135쪽에 뭐 명품, 뭐 어떤 게 명품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거를 지금 같은 경우 하천변에다가 뭐 해서 이제 나무들을 좀 심고 네. 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향후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까지도 네.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관리를 해서 어떻게 나무라는 것은 자식같이 잘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치해 놓으면 그냥 위로까지 영양분 안 가니까 위에가 고사가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열대성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심고 심을 때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잘 심어놔야 돼. 잘 가꿔야 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천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질토가 이제 생기기 좀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그 식재 잘 심을 때는 그 토양을 좀 개량을 좀 해서 사실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서탄면에 이제 그 메타세코아가 지금 이제 주권의 그런 부분을 전철 받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토양을 좀 개선을 해서 그 맞는 수종을 심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무가 지금 커서 향후 뿌리가 좀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까지 해야지. 예, 그렇게 지금 심어놓을 때 해놓고 밑에는 그냥 자갈이고 저기인데 거기다가 심어놔야 그때는 되지만 나중에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 개량을 좀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것도 예전에 가능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가로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워낙 또 바운더리가 크다 보니까 지금쯤은 한번 그거를 전수조사 한번 해서 어떻게 가꿀 거냐. 네. 지금 뭐 나무들 같은 경우에도 도로변으로 나오면은 교통에 또 방해가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소 지금 이거 지금 명품 수정 가로수길 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진희천 유연제다가 식수가 지금 530주인데 네네. 몇주 심으려고 그러는지 저기 네? 계획 좀. 진희천 유연제 몇 주, 오산 단거리에서 현덕 대한리에 몇 주, 네. 평택 장례문화에서 신대 내포초 해가지고 몇 주 심으려고. 예, 총 저희들이 530본을 지금 네, 9.4km에 그러니까 예. 세분한 거를. 그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 말씀. 아, 예, 그러면 진이천 시민 유원지가 유원지가 지금 270본입니다. 270번. 예. 수종은요? 그다음에 오수면 단거리가 수종은? 네? 수종. 수종은 늦게 나옵니다. 몇팀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오수면 단거리에서 그 현대면 대안리까지 네. 70주입니다. 70주. 예, 이거는 입합나무하고 이제 그 왕번나무로 지금. 입합하고 왕복.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평택 장례문화에서 그 신대대표공원까지는 그 150, 80, 그 170주입니다. 여기는 수종은요? 여기는 소나무하고 입합나무하고 왕번나무입니다. 소나무? 예, 예. 소나무가 몇 주예요? 소나무가 90주입니다. 어린 묘목이에요? 여기가 지금 직경이 좀 10cm 정도 되는 겁니다. 직경이 굵기가 굵기가요. 소나무. 네, 그 다음에 입합나무요. 이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벚꽃? 왕번나무. 네, 벚꽃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팝이 한 40주 되고 왕복이 한 40주 되겠네요? 입합나무가 지금 50주고요. 네. 왕밤나무가 30주입니다. 소나무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90주 심어가지고 이거 저기 소나무가 직경이 10cm짜리가 언제 커가지고 저기 되겠어요? 뭐? 10cm면은 뭐 지금 건 큰 겁니다. 10cm면. 10cm면 큰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고요. 10cm면은 꽤 큰 겁니다. 부장님 10cm면은 키가 이 높이가 얼마나 돼요? 보통 3m 안 돼요. 저희 이제 10cm면 요만큼인데 그래봤자 한 1m에서 1m 50 될 것 같은데 직경 10cm면은 한 2.5m 정도. 2.5m? 네. 근데 이제 소나무는 저 근원을 따지기 때문에 그 심을 때 규격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소나무 한 지에 얼마 정도씩 매입이 가능할까요? 요거는 지금 현재 총 90번 나는 게 저기 5,1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소나무가 90조 구했는데 요거 좀 나눠봐야 되겠는데 한 주당을 따지면요. 평균 80만 원꼴이에요 지금. 이거 n분 내려보니까 평균 80만 원꼴이에요. 아, 그러면요. 소나무가 56만 7천 원이네요. 이거 수종하고 나무 저기 연도수 수종은 지금 나왔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세부 내역서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 때면 12월 달에 11월 중순 지나가고 나면 안 되거든요. 요거는 저희들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예산을 주시면은 이제 뭐 저희들이 이상감사도 받고 전부 다 해서 요거는 내년 2월 3월에 지금 심으려고 해빙 심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업내역서에는 지금 얘기를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요. 네? 사업 설명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성천 주변에 심는 나무는 그 나무가 이미 식재되어 있어서 연결 구간이 끊어진 데가 있어요. 이팝나무 심고 그다음에 뭐 왕건나무 심고 한데 그 끊어진 구간을 이어주는 그런 나무들이고요. 저희가 그 최대한 12월 중순까지 끝내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11월 중순 이상에서 식재를 했을 때 이게 나무가 저기 살아남겠어요? 저희 예전에 그 하반기에 심었던 그 시기가 대부분 12월 중순까지 해서 식재가 된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봄에 심었던 것보다는 가을에 심었던 예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말씀- 제가 말을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무가 가을에 예, 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거 세부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세부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136쪽에 이제 부평 14통에 이제 뭐 공원을 두고 있는 네. 그 지역이 이제 쓰레기 절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처리장이 이제 있고 네, 그렇습니다. 처리장 있는데 그 동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거기다가 이제 아마 더 시도 개선해 갖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거기다 대규모 공원도 해준다고 그런 예,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예.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갖고 예. 못한 지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 랩조 공원도 있으면서 사실은 예, 그 긴급 불화 때다가 사실은 이제 공원도 다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만 지금 이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지금은 또 이제 뭐 또 철길이 또 옆으로 또 예, 그렇습니다. 그죠. 지나가는 예,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또 여기가 자연불악이에요. 예, 자연불화입니다. 어떻게 됐든 자연불악에도 근데 이제 이런 명칭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보면 어린이 공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자연불악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쓸 때는 그냥 공원이라고 해도 낫거든요. 그거는 이게 말거리 되는 거야. 예, 그거는 하여간 알겠습니다. 구분에 대한 아니 거는 어린이라고 되면 그래도 어린이만 쓰는 거냐 이거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공원 명칭이 어린이라고 되면요. 네. 아니 노인정에 애들 갈 수 있냐고요. 못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칭을 좀 조심히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쓰면은 말거리가 됩니다. 아, 그 동네 애들 몇 명인데 그 애들 몇 명 애들한테 일부 혈흔이냐 그런 거리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쨌든 그런 자연 불악에도 뭐 주변이 진짜 뭐 다 들이지만 그래도 자연부와 시골 같은 경우에도 그 도심지에 있는 그런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거 겸해서 아마 동네에서 얘기하는 건 공원보다는 아마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분이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영성 의원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이공원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꼭 어린이만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어르신들도 좀 상관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를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원법상의 어린이공원은 이제 그 공원에는 명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 실제 공원의 자체는 쓰는 거는 그간 저희들이 그렇게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런 뭐 그렇게 해서 문구가 그렇게 어린이 공원 예. 나야만 해준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할 때는 그런 이제 우리 또 맨날 뭐 자연분학이나 시골이라고 해서 어떻게 됐던 이런 시설을 저기 외면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네, 이건 마치.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예, 아까 이어지는 질문을 잠깐 간단하게 드릴게요. 명품 가로수길 조성해서 지금 뭐 대략적으로 나눠보니까 한 그루 식재인데 한 8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평균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평균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거 뭐 입찰할 때는 뭐 한꺼번에다 요금을 묶어서 입찰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이거는 다 한꺼번에 입찰을 해야 되죠. 한꺼번에 입찰해요. 네, 네. 그럼 이 금액이 될지 뭐 다운될지 예, 해봐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입찰률이 몇 프로? 한 87% 정도 됩니다. 87%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입찰을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지금 세 군데죠? 네. 이걸 하다 보면 이제 5억 정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들어가는 거 원래? 경기도 경기도. 경기예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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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한 세 개도 지금 세 개 지역이죠? 네, 네. 이걸 좀 뽀개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어차피 뭐 아니 뽀개하면 좀 관내 입찰 안 돼? 아니 건립찰 하고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이왕이면은 이왕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얘기하면은 로또잖아요. 또 이게 조경이라는 거는 특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최대한 좀 뽀개서 관내도 돌린다 그러면은
지역 경제도 돌아가는 거고 지역에 있는 나무들도 좀 없어지고 또 새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서 그거는 좀 검토 좀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예, 예. 지금 공원과에 원평사기 삽다리 어린이 공원 조성인데 지금 공원을 지금 조성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세부 내역서를 내달라면 458평이에요. 네, 1,500명. 자연스럽게 458평 정도의 그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사용이 얼마나 될 거며 그런 것도 좀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가 그 한총한 인구수가 한 266명 됩니다. 인구가 266명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이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연령계를 지금 갖고 오라고 했더니 갖고 왔는데 네. 17세가 저기 어린이 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어린이가 17명이 살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명 곱하기 어린이 공원이라는 목적으로 보고 458평 나눠보니까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1인당 평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우리 농촌 지역에 소공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거의. 과연 농촌에 사시는 분도 당연히 혜택을 시민에서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사후에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잡초밭 하나만 우리가 땅만 저기 매입해가지고 잡초밭 하나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영정석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어린이 공원이면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어르신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설치를 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걸 좀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성을 해놓고 나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조성을 안 해놓만 못해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공원에 저는 일본 주차장도 필요하면은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그래서 하여간 주민이 좀 같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로 하여간 구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 같은 경우를 넣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진입도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입도로가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두 군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직경거리 38번 국도상에서 들어오는 진입거리보다 이쪽이 좋다 그러면 선정에 된 게 마을회관이 옆에 있다고 지금 설명을 지금 하시는데 네. 선정 자체도 만약에 그런 것까지 넣는다 그러면 지금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38국도에서 지금 내려가서 있는 그 길이 이제 저기가 가장 저기거든요, 여기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독립된 마을. 5천만 원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저기 설계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설계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사업비 하면은 그래서 곱하기 10배에서 15배는 더 나갈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한 6억 정도 저기가 토지 매입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공사비도 그래서 한 6억 내지 7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추계가 나옵니다. 이건 농지입니다. 네. 그랬을 때 과연 농어촌에다가 조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어느 정도 평수를 해가지고 적절한 곳인가, 네. 사후에 유지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는 구성은 솔직히 무의미하고 하나의 예산 낭비라고 좀 본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지금 설계한 후에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답이 안 나오면요, 5천만 원을 해가지고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변경해놓고 안 할 거예요? 아니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해놓은 그 확답이 확고하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5천만 원을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판단해야지. 만약에 나중에 가가지고 했을 때 이건 아닙니다 했으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 용역만 해놓고 말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영정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고려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꼭 어린이 공원이 아닌 사실은 이제 도시공원법상에 이제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어린이 공원을 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아까
주차장도 일부 들어갈 부분도 여기 필요하고.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예? 266명이 몇 가구에서 사는 게 지금 현재 정확한 가구수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한 70여 가구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70가구요? 거기는 꽤 큽니다. 좀 제한발달만 치고서 좀 큽니다. 가구수는 될것 아니, 가구수는, 예. 가구수는 이걸 다세대 주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빌라도 있고. 예, 빌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충들이 좀 예. 이거 뭐 협의 매수하실 거예요? 그냥 뭐 강제 수용하실 거예요? 아니, 일단은 뭐 협의 매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감정거래 협의 매수하실 네, 그렇습니다. 거라고요? 예, 예. 그럼 사실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어린이 공원을 빙자한 어른들의 공원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그 어린이 공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주민들도 같이 살 수 있는 하려고 그런 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0세부터 13세까지 17명이면 예, 예. 뭐 실제로 어린이 공원을 이용할 인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 거죠. 몇 명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또 이 어린이 네. 농원을 공원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다 들어가 줘야 되죠. 또 이게 문제가. 뭐 이제 근해나 뭐 이제 종합놀이대나 이런 분은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뭐 법 여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요. 네. 다른 곳에도 이런 걸 요구하시면 해주실 겁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랑 동일한 곳이 지금 몇 군데 또 있는데 아니 필요하다는다면은 해야 있다고는 필요성이 있다는데면 해야 되겠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뭐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는데면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건.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입니다. 그 132쪽에 보면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저기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 해갖고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 조합업무 회계 예, 예. 검사 해갖고 예, 예. 260만 원, 아니 2,600만 원 잡아놨는데 잠시만요. 600만 원이죠? 2천만 원 기준액이 있으니까. 예, 기정액이 있으니까 2천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이거 추경 요구한 거는 600만 원입니다. 예, 2,600이죠. 네. 총액 2,600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예정지구에 그 지대 세개지구 네네. 여기를 좀 하시겠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 군데 600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2,600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요거는 지금 현재 한 군데 한 6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한 군데?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대가 기준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게 거기 할 때 좀 조합을 의뢰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돈이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600만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물론 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다고 치지만은 민간 개발하는 그 조합에 대해서 시에서도 되게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만약에 그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다 해야 아니, 민원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요. 이 조건은 이제 그 환지인가 전하고 그다음에 중공 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원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러면 600만 원 들어서 이제 지대 세교하고 네.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 할게? 지금 이제 당초 주의들이 한 게요. 안정지구하고 영신지구를 지금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용적지구하고 고평지구하고 이번에 뭐 지대세교 세 군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뭐 지대 세교지구는 뭐 조합 관련해 뭐 좀 문제가 많았던 걸로 들려지는데 지금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19일하고 어저께까지 제가 지금 이제 그 비대위하고 그다음에 그 조합하고 같이 그 간담회를 좀 통해서 지금 문제점을 좀 도출을 해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이제 그 비대위하고 그다음에 그 조합하고 같이 그 만나서 다시 이거 협의를 좀 하려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네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게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신장지구도 문제지만은 이 서당리 전통시장 옆에 지금 민원도 들어가 있고 소장님 좀 네네네. 서당리 예예예. 전통시장 주변에 예. 거기 민원도 들어가고 맨날 여기 와서 확성기 갖고 집회하잖아요 이거. 네? 시장 앞에서 아침마다 집회해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서정 그 시장이 있는데 그쪽에도 전부 다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심각하게.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뭐 저희들이 주택수가 뭐 한 0.5, 0.6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법 바뀌면서 이제 그 전에 나간 게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법 바뀌면서 이제 0.9대 정도로 나간 게 지금 또 강화를 좀 한 건데요. 맞습니다. 그분에 대한 건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주천안에 대한 거는 뻔한 건 뭐 문제는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뿐 아니라 또 이제 그 다른 데도 지금 새롭게 짓는 데들 그런 데도 이제 주차장이 이제 나중에 민원 생겨갖고 주차장 확보해달라고 그랬던데 아까 우리 동네 의원이 얘기했듯이 신장지구뿐 아니라 다들 그 전체적으로 놓고 봐갖고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갖고 네. 어떤 계획을 좀 장기적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주차난이 발생될 것은 다 누구나 이제 얘기는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먼저 번에 이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는 게 현실적인 거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개적으로 아까 답변하셨듯이 개별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고스란히 그 발생되는 민원과 비용은 기존에 있는 사시던 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 바로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생되는 비용 또한 기존에 우리 평택시민도 그대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남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이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차보다는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게 전국적으로 다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교부하고도 지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개선을 좀 하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어떤 면이 있으냐면은 주차장을 강화했을 경우에 따른 또 이제 또 문제는 또 어떤 발생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연인 그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주차장에 대한 거를 강화를 무조건 할 경우에는 사실 또 어려운 부분이 또 있고 그렇다고 지금 뭐 약간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아니 그러기 자 좋습니다. 당연히 뭐 규제가 그 해결책은 아니겠죠. 해결책은 아닌데 네.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 동네에 뭐 200개 300개 그것이 풀로 찼을 경우에 거의 다 지금 차가 방 하나가 있다는 전제로 가정을 했으면은 갑자기 이런 도심에 동네 300대 차가 저녁 때 몰렸을 경우에 그 차를 다 몰려 어디다 소화할 거냐고요, 이거 현실적으로. 그 차를 머리에 입으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한 대 정도가 되니까 이제 두 정도에 3대 정도가 되니까는 이제 근데 다만 거기다가 이제 뭐 살면서 한 대만 있겠습니까? 또 뭐 두 대 없고 쓰는 나머지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분양들은 많이 돼서 뭐 완판으로 끝났다는 소문들이 많은 그 지금 그 자재 그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입주가 돼 있는 건 거의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입주가 되겠죠. 네. 여기 지금 당장 출장소 앞에서도 두 군데가 서 있는데 거기만 입주가 다 돼도 아마 저녁 때만 되면 이 앞이 이제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예. 가게 벌써부터 지금 이제 그 상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라고 지금 뭐 민원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죄송합니다만은 나중에도 지가가 올라서 그 간접 비용이 또 드는 것보다는 지금 빨리 매를 맞아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 대한 거는 저기 그 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다른 과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교통을 하는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되는 건 한번 좀 해서 한번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예산 관련 문제도 엉뚱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라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해보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